자, 곱셈 공식과 도형의 넓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직사각형 두 개를 그려놨는데 지금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A라고 보고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를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 지금 흰색 부분, 색칠하지 않은 부분에 요 길이를 2라고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가로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2라고 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 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건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인 AB에서 빼는 거죠. 뭐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그치?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빼는 건데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건 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B잖아요. 결국 E랑 B를 곱한 2B를 빼는 겁니다. 얘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건 뭐 이렇게 빨간색이 묻어있냐. 자, 요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2를 뺀 가로는 A-2라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세로는 똑같이 B입니다. 결국 가로인 A-2와 세로인 B를 곱하는 거고 분배해주면 AB-2B가 되겠죠. 결국 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빼나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을 빼나 넓이는 어땠단 얘기야? 같았단 얘기죠. 왜냐하면 빼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왜죠? 이 직사각형도 가로가 2고 밑변이 2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얘 넓이도 마찬가지 2B예요.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도 2B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중간에 껴있다. 그럼 얘를 옆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구한 식 요것처럼 문제를 풀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A, 4A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 폭이 1인 길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길을 제외한 화단의 넓이를 구하세요. 즉,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대로 문제를 풀려면 우리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인 6A 곱하기 4A에서 길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밑변이 1이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A인 직사각형이죠. 그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A니까요. 그럼 둘을 곱한 4A를 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빼줘야 되죠. 뭐를? 여기. 자, 얘는요. 가로가 6A고요. 세로가 1이죠. 그래서 6A 곱하기 1인 6A를 뺍니다.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지금 요 사각형, 요 조만한 사각형 있죠?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 파란색 넓이인 1번과 주황색 넓이인 2번을 뺄 때 두 번 빠져요. 그쵸? 그래서 이 빨간색 넓이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두 번 뺐기 때문에. 그럼 이 빨간색의 가로가 1, 세로가 1이니까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24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이 넓이가 나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복잡하게 풀기가 싫어서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길을 옆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자, 원래 가운데 있던 길을 오른쪽으로 쫙 밀어버릴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 가로로 있던 길도 일로 쫙 밀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 부분이 파란색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주황색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겹쳤던 빨간색 부분이 여기고요. 자, 그러면 검은색에 해당했던 화단의 넓이가 결국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가로가 6a였는데 요 폭이 1이었죠. 그치?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6a-1인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4a였는데 요 길이가 1이었죠. 그러면 세로가 4a-1인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결국 6a-1과 4a-1이라는 곱셈 공식이 될 거고 전개하시면 24a제곱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이 나와준다. 이렇게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아까 구한 답이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가 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첫 번째인데요. 자, 수의 제곱이나 두 수의 곱을 계산할 때 곱셈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로 풀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다 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수의 제곱의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합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를 이용해 보자는 얘기고 또는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01의 제곱이 알고 싶어요. 선생님 101의 제곱이면 그냥 101 두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1, 0 그리고 다시 101 그래서 10201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요, 선생님. 그치?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요 101의 제곱을 내가 100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아까 처음에 써드렸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100이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1이 b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100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100의 제곱은 만이 되고 2 곱하기 100 곱하기 1은 200이 되고 1의 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10201 1201이 나와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가 100으로 바꾸는 순간 그리고 1로 바꾸는 순간 100 플러스 1로 바꾸는 순간 101을 계산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100의 제곱을 하는 거나 1의 제곱을 하는 건 쉽잖아요. 바로 암산이 되죠. 근데 101의 제곱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99의 제곱이 있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 99 곱하기 99 하면 되죠. 99 81, 99 81, 그 다음 99 81, 99 81. 자, 그럼 1089, 9801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얘도 99라는 숫자를 100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본다면 우리가 위에 두 번째 썼던 식 a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얘를 a라고 본 거고 얘를 b라고 본 거고요. 결국 10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100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000 만 마이너스 200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9800이니까 9800에다가 1을 더한 9801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조금 많이 수월해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수의 곱을 계산 할 때는 뭘 이용을 하면 좋으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즉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2와 98을 곱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102 곱하기 98 그냥 해버려도 돼요. 8이 16, 8, 9이 18, 9, 그래서 6, 9, 9, 9, 그래서 9996이 나오죠. 자, 근데 얘도 내가 102를 100 플러스 2와 100 마이너스 2로 98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요 100이라는 숫자가 a가 되고 2라는 숫자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10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거고 만에서 4를 빼는 거니까 9996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얘도 계산이 많이 수월해진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바꿔서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 수 계산할 때도 수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 자체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힘들어져요. 알겠지? 그리고 수가 만약에 복잡하게 나와 있다 그럼 문자로 먼저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5.2와 4.8을 곱하는 두 수의 곱이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수의 곱이니까 나 얘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자, 5.2를 5 플러스 0.2로 보고 4.8을 5 마이너스 0.2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5 플러스 0.2와 5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5의 제곱에서 0.2의 제곱을 빼게 되고요. 25에서 0.04를 빼게 되고 24.9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가장 편리한 걸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걸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오케이, 가장 편리한 요 놈을 이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두 번째인데요. 자, 가정을 할게요. A는 0보다 크고 B도 일단 0보다 크다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은 제곱근 자체를 문자로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자, 요놈의 제곱이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는 거고 다시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A제곱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됐겠죠?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되고요. 그 다음 루트 B의 제곱은 또다시 B가 되겠죠. 됐나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얘도 루트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루트 B, 마찬가지 루트 B의 제곱.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합차공식도 봅시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자, 그럼 얘는 루트 A의 제곱에서 루트 B의 제곱을 빼는 거고요. 결국 A에서 B를 빼는 거죠. 됐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알고 싶다. 압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6 플러스 2. 자, 정리하시면 5 플러스 2 루트 6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얘는 바로 써볼게. 루트 3의 제곱 3이고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과 루트 2 곱하면 루트 6, 그 다음 루트 2의 제곱 2가 되고요. 계산하면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루트 3 플러스 루트 2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 합차 공식이니까 루트 3의 제곱 3에서 루트 2의 제곱 2를 빼주고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 자, 지금 합차 공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면서 원래 무리수였던 수들이 유리수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한 값도 마찬가지 무슨 값이 나왔어요? 유리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얘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분모의 유리화를 우리 했었죠. 분모 유리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분모 유리화를 할 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랑 그거에 대한 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자, 57번에 2루트 2 플러스 3의 제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A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루트 2와 3을 곱하는 거고요.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2루트 2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2 제곱하면 4고 루트 2 제곱하면 2니까 8이 되겠죠? 물론 얘를 선생님 얘 루트 8이니까 제곱하면 8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계산한 건 2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걸 2 제곱과 루트 2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지수 법칙에서 배웠던 거죠. A, B의 제곱이라는 게 A 제곱, B 제곱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2는 8.
중간중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8 플러스, 자, 얘는요. 앞에 개수끼리 곱하면 4, 3, 12,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 3의 제곱 9가 되겠죠. 자, 그럼 17 플러스 12 루트 2가 되고요. 결국 얘가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했으니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a, b라고 했는데 이거 x랑 y라고 볼게요. 문자가 겹치네. 자,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고 b가 12가 되어주는 거죠. 둘을 빼라 라고 했으니 1번인 5가 나와줍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